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역신문 먼저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일면머리 기사입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 44%가 경북도에 몰려있다. 이런 기사가 머리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군위, 의성 등 7개 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됐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경북도가 지방소멸 대응 긴급 토론을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습니다. 경북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소멸 위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젊은 층 유입 없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여기에 덧붙여서 수도권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 간 공동협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0일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전국 도민연합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3면 보시죠. 영남일보 3면입니다. 3면 보면 지도를 보시면은 소멸 위험 지수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경북도에 소멸 고위험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BYC라고 합니다.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어성군이 영덕, 청도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경남은 세 곳에 불과합니다. 산청, 합천, 의령, 뭐 남해까지 끼어 있네요. 전남은 신안, 한평, 보성 정도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하루 25명꼴로 경북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올 들어 인구만 해도 36,000명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소멸이 위험 신화가 왔다는 얘기죠. 이웃 일본은 이미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오랫동안 수립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도 하단의 기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항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고향세 입법도 서둘러야 이렇게 기사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은 매일신문 5면에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역으로 유인해서 지방 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활성화, 지역대학 위상 제고, 지역에 대한 투자 규제 철폐 등을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은발의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란 것도 은발의 저는 오줌 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방 분권가를 건설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매일신문 일면 보시겠습니다. 매일신문 일면 기사는 대구시 신청사가 15년 만에 이전되는데 이전지를 12월 22일 시민참여단이 합숙해서 수기해서 평가점수 1위 한 지역을 한 곳을 낙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참여단 220여 명이 대구시청사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초부터 시민참여단 수기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사 이전 건은. 시청사 이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였으면 시민 수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청사 입지를 결정하는데 시민 수기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또 옆에 이어서 통합신공항도 내년 1월 21일 날 투표해서 어성구리 군민들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대전에서 합숙하면서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신공항이 아닙니다. 통합신공항이 아니고 K2 이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전 주체입니다. 어성군민이나 구리군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매일신문이 이 두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올린 부분이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여러분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저는 한 번쯤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영감일보 사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당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칠 수 없다는 경호상 이유로 천막을 칠 수 없다는 주장에 밀려 국회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놓고 범여권에서는 뜬금없다. 그리고 여야 지금 원내대표단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 종결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러 떠난 마당에 과연 황교안 대표의 단식 돌입이 적절했느냐, 타이밍상 적절했느냐 얘기도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당도 예산 정국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향신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여권과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김세연 의원에서 촉발된 한국당의 쇄신을 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정광훈, 김문수, 빤스 목사, 정광훈 목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거구 인사들과 함께 집회 연단에 올라서 구설수에도 올랐습니다. 영암일보 오면에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을 선거구죠. 선거법 심상정 의원이 올린 패스트트랙 선거법 225대 75석이죠. 선거법 통과 때는 전국 145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단 기사를 보시면은 홍준표 전 대표 한국당 대표가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권 고위직 출신 전부를 쇄신해야 한다. 물갈이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과연 들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고위직을 박근혜 정부 하에서 4년 1개월 동안 최고위직에 있었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론을 제기하면은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면은 황교안 대표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옆에 옆에 기사 보시면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특혜 줄이기를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네요. 매일신문 8면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풍재련소 조업정지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영풍재련소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약 12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영풍재련소 조업정지 기간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풍재련소는 폐쇄해야 마땅한 장소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영남권 주민들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영풍재련소가 만약 한강 수계에 있었다면 10번은 더 폐쇄되고 남았을 시설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기사로 주한미군 1기예단 4천여 명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서 현재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최대 6,500명까지는 지금도 감축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머릿기사로 올린 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의 지금 지소미아라든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중앙일보 6면 하단에도 보면은 주한미군 측 감축 척 카드는 순환병력 복귀 중단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한 4천여 명, 일개 여단 규모의 주한미군 축소라는 것은 본국으로 복귀한 여단 한개 여단 규모를 복귀시키지 않는 정도로 미군이 지금 한국에 압박하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상당 기사에 보시면은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도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지만은 내년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가 가시적 성과를 낼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얘기죠. 아마 지소미아가 종료될 때는 공세가 더 거세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한국을 모델 케이스로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중앙일보 8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평가입니다. 대통령 감성 돋보인 좋은 쇼라는 평가를 여권에서 했겠지만은 국민들을 궁금증을 못 들은 나쁜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더구나 중앙일보는 질문자 무작위 선정했다고 하면서도 19명 중에 5명이 대통령과 구민이었던 사람이다. 이 하단 기사의 사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질문자들이라고 하면서 왼쪽부터 파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시킵 부부, 자영업자 고성일 씨, 로커 출신 장애인 김혁건 씨,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장 이희헌 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아마 박지원 대표도 탁현민 빈자리가 크다. 그리고 아마 김어준 현 정부의 지금 수호천사 중에 한 사람인 김어준조차 중구난방 난장판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면 기사인데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잡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서울 강남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84평방미터형이 2년 새에 15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19억에서 34억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아마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게재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5면 기사입니다. 한국당이 675 정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대, 70년대 학번, 50년대생. 민주당이 586 정당인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10년 정도 더 연로하다는 얘기겠죠. 의원 108명 중에 59명이 60대 이상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TK나 강남 중진 의원들은 당 일각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도 한국당의 물갈이와 판갈이에 대해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또 같은 기사 이어집니다. 19일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청년 간담회에서 녹당 정당, 세임 보수, 수치스러운 보수 선소리도 듣고 평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여기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찬주 전 사령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청년층 지지를 얻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발언들은 싹 드러내고 정부를 비판하는 1분 50초 정부 비판 영상만 통편집해서 영상을 내보내서 구설수에 올랐네요. 이어서 조선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가 민주중 32%가 중국에서 넘어온다. 이것을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중일 공동연구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일본도 중국의 영향을 24%나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겨울철이죠. 12월부터 3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중국 영향은 포함 안 돼서 반쪽 보고서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겨레 신문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하단 기사를 저는 주목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31%, 전국 시군구 229곳 중에 71곳이 정시로는 서울대에 한 명도 못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시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69곳이 수시로만 합격자를 냈다고 합니다. 학종 중심 수시가 지역 균형
선발을 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사 8면에 있습니다. 수시 우세한 곳 84%가 지방이다. 정시 확대 때는 지역 불균형 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합법적 불공정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정시 확대를 지금 각 대학들의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와 상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입시 정책을 세워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로 저는 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신문 기사입니다. 철도 파업이 이틀째인데요. 철도 노조가 지금 4조 3교대인 근무 시간을 4조 2교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은 조금 적게 하고 39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작업 시간을 근로 시간을 줄이고 현행 임금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4,600명을 추가 고용해야 되고 연 5천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이 상당히 특이하게 편집됐습니다. 기사는 없고요. 제목만 있습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들의 명단들을 1면에 나열했습니다. 관련 기사 3면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이 떨어져 죽고 사흘이 한 명이 끼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산업재해는 추락사고가 하나요. 산업 현장에 이런 재해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하단 기사를 저는 주목하는데요. 검찰개혁 1호로 특수부 폐지한다 해놓고 형사부로 간판만 바꿔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인천, 수원, 대전지검 4개청에서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직이라든가 기업범죄 전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눈 감고 앙하는 꼴이죠. 이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들이 계획하겠다고 한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